자, 이제 2학기 말 성적 처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거는 1차, 그러니까 1학기하고 그리고 이제 2학기 오면서 다 경험을 해보셨던 얘기고요. 이제 2학기 지금 1차 지필평가를 다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1차 지필평가 끝나고 2학기 말 성적 처리하기 위해서 그 내용을 같이 학기 말 성적 처리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선생님들은 1학기 때 1학기 말 성적 처리를 해보셔서 거의 그러니까 똑같거든요.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 성적 처리 시에는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관리, 동점자 처리 규정, 등록, 성취율 관리는 생략을 합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학교별로 1차 지필평가를 본 다음에 아이들의 성적 산출을 해서 이 성적 산출을 상담 자료로 쓰려고 하는 학교들이 계시더라고요. 또 2차 지필평가를 본 다음에 이 성적 처리를 가지고 이제 상담 자료를 쓰려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이때는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 동점자 처리 규정 등록, 성취율 관리는 하지 않습니다. 이거는 언제 하냐면 학기 말에 한 번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학기 말에만 사용되는 기능이기 때문에 개별적으로 이렇게 성적 처리할 경우에는 얘네들은 3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의 성적 산출 기준명 관리 보시면 과목별 지필평가, 수행평가 반영 비율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명을 등록을 합니다.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별로 각각 성적 산출을 하기 위해서는 성적 구분을 학생부 미반영으로 설정을 합니다. 이 얘기 말씀드린 것처럼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를 각각 성적 산출에서 상담 자료를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학생부 미반영으로 하셔야 됩니다. 학생부 반영할 때는 학기 말에만 하는 거기 때문에 성적 산출이라 함은 과목별 석차, 성취도, 석차 등급, 과목 평균, 과목 표준 편차를 산출하는 것을 말하며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별 성적 산출 시에는 성취도와 석차 등급이 산출되지 않습니다. 성적 구분란이 학기 말인 경우 산출 기준명은 한 학기에 하나만 등록할 수 있고 즉 1년에 2번을 할 수 있다는 거죠. 1학기의 학기말, 2학기의 학기말. 이 기준명으로 산출한 성적이 학교 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에 반영이 됩니다. 위탁 학생의 학기말 성적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성적 구분이 학기말인 산출 기준명이 등록되어 있어야 위탁생의 학기말 성적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즉 학기말을 등록하지 않으면 위탁 학생의 성적을 등록할 수가 없다는 얘기죠. 성적 산출이 마감되어 있으면 성적 산출 기준명을 수정과 삭제를 할 수 없으며 위탁 학생의 학기말 성적을 등록할 수 없습니다. 주문형 강좌에서 13명 이하의 소인수 과목을 개설하여 운영하는 경우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란을 점으로 표기를 설정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학년 초에 또는 학기 초에 그 교육과정 편제를 하잖아요. 그때 과목을 등록할 때 13년 이하인 경우에는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을 점으로 표기 선택해서 등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 산출 대상 관리 이후부터 산출 기준 조회 조건으로 활용이 됩니다. 학급 담임교사는 성적 통지표 관리에서 개인별 또는 전체 가정통신문을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성적 산출을 위한 기준명 관리인데요. 여기에서 보시면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을 제가 교육과정 파트하고 좀 헷갈렸는데 다시 보시면 성적에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기준명 관리 등록을 하시고 학기 말 기준명 등록을 할 때 소인수 과목 처리 구분을 이렇게 점으로 할 건지 이렇게 점으로 할 건지 아니면 석차 등급을 낼 건지 선택할 수가 있어요. 13명 이하인 경우. 그래서 점으로 표기 이걸 선택해서 할 수가 있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성적 산출 대상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서 성적 산출 대상 관리 고사 단위로 과목별 반영 비율에 따라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지필평가와 수행평가를 등록을 합니다. 마감되지 않은 고사 영역용은 체크박스가 비활성화되어 선택할 수가 없습니다. 교과 담당 교사가
성적관리와 수행평가, 지필평가 성적관리와 수행평가 성적관리에서 마감 후 성적처리 담당 교사가 지필평가 마감관리와 수행평가 마감관리에서 마감하면 체크박스가 활성화가 됩니다. 승인 요청으로 업무 승인 과정을 거쳐 결제를 완료합니다. 이게 완료가 되면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이 됩니다.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별 과목별 석자 산출을 위한 평가 반영 비율은 100%로 설정합니다. 평가 계획에 따른 실제 반영 비율 설정 가능합니다. 학기말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반영 비율은 지필평가와 수행평가의 반영 비율이 반드시 100이 되도록 설정해야 합니다. 과목별 반영 비율은 뒤에 이미지로 보여드릴게요. 과목별 반영 비율은 지필평가 과목 관리와 수행평가 영역 관리 또는 반영 비율 만점 관리 등에서 등록한 반영 비율이 기본값으로 조회가 되는데 일반적으로 여기에서 지필평가하고 여기에서 수행평가를 따로따로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반영 비율 만점 관리 여기에서 한 번에 등록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걸 권장해 드리거든요. 한 번에 가서 여기서 등록이 다 되니까. 자, 결시생 인적점 산출을 위해 기준고사 영역은 반드시 고사명을 교차로 설정해야 합니다.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고사 영역명이 1차 지필평가인 경우 기준고사 영역은 2차 지필평가로 2차 지필평가인 경우에는 기준고사 영역은 1차 지필평가로 설정합니다. 이거는 인적점 산출을 위해서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산출 기준 학기말 하시고 조회를 눌러서 등록을 누르시면 체크박스 하고요. 1차 지필평가 기준고사는 2차, 2차는 1차. 여기를 이렇게 교차로 하라는 얘기거든요. 요거는 교차로 등록하라는 얘기고요. 만약에 지필평가를 1차, 2차 두 번에 안 보고 한 번만 보는 경우 이제 그런 경우 즉 2차 지필평가 하나만 보고 1차는 안 보는데 기준고사 영역은 뭘로 해요? 상관없어요. 안 하셔도 돼요. 왜냐하면 2차 지필평가에 결시했을 때 참고할 지필평가를 선택하는 건데 지필평가를 한 번만 시행하는 학교에서는 기준고사가 없잖아요. 그래서 이거는 한 번만 보는 경우에는 안 하셔도 되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필 반영 비율과 수행 반영 비율은 합계가 반드시 100이 되어야 됩니다. 요거 100이 되도록 확인하셔야 돼요. 이건 모든 교과서님들이 지필 수행 등록하실 때 이거 확인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체크하시면 됩니다. 성적 산출 학생 관리 선행 작업에서 과목별 성적 산출을 위한 대상 학생을 교육과정, 과목 개설 관리, 일반 과목 관리에 수강 학생 탭에서 등록한 학생을 가져와 등록을 합니다. 이때 교육과정에서 위탁 학생은 수강생에서 빼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이때 위탁생을 수강 학생에서 뺐으면은 자동으로 포함 안 함으로 되거든요. 근데 이걸 안 빼는 학교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경우에는 성적 담당 선생님들이 위탁 학생을 일일이 포함 안 함을 체크하셔야 돼요. 학기말 성적 산출에. 학적 변동자가 발생한 경우 해당 학생은 성적 산출의 포함 여부를 정합니다. 지필평가 기간 중이나 이후의 자퇴생은 평가를 치른 과목에 대해서는 수강자 수에 포함하여 성적을 산출합니다. 이 얘기는 또 뭐냐면요. 이런 경우죠. 지필평가가 1, 2, 3, 4, 5일에 걸쳐 지필평가를 보는 경우 여기에 과목이 하나, 뭐 2개, 하나, 2개, 하나, 2개 이런 식으로 8과목을 이제 시험을 본다고 칠게요. 1차 지필에서. 근데 A 학생이 여기까지만 학적이 등록되고 이날부터는 자퇴 처리돼서 학적이 이날부터는 학적이 상실된 거예요. 그런 경우에는 이 과목과 이 과목과 이 과목은 그 해당 자퇴한 학생의 성적 산출 대상자에 포함이 되는 거고요. 이 5개 과목은 학적이 상실됐기 때문에 포함되지 않는 거예요. 그렇게 처리하신다는 얘기입니다. 결시생 인적점 부여 기준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필평가에 결시한 학생을 대상으로 인적점을 산출하기 위한 기준을 등록합니다. 중요한 거는 과목별 결시생의 인적점 부여는 반드시 당해 학교인 교육청 지침이 아닙니다. 당해 학교의 학업 성적 관리 규정에 따라 산출하되
인정점 부여 시 기준고사 영역의 기준 점수와 평균 점수 비율에서 사용하는 평균은 1차 지필평가, 2차 지필평가에서 응시한 수강자 수를 기준으로 산출하되 응시 학생의 학적 변동으로 인하여 변경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응시한 수강자 수, 이거는 학적이 잡혀있는 학생을 대상으로 산출한다는 뜻입니다. 결시생 인적점 기준을 잘못 등록하여 수시 대입 전형 자료에 오류가 발생하는 경우가 종종 발생하므로 인적점 산출 기준 등록 시 유의하셔야 됩니다. 중요한 거, 1차 지필평가와 2차 지필평가 자체 학교에서 각각 성적 산출을 하고자 할 때는 결시생 인적점 부여 관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이거는 언제만? 학기 말에만. 학기 말 성적 처리에만 포함이 됩니다.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성적에서 성적 처리 선행 작업, 결시생 인적점 부여 기준, 여기에서 조회를 누르신 다음에 일반 결시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고사 영역 점수, 평균 점수 비율,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 평균 점수 비율 전입생 제외가 있는데 저희 경기도는 이거를 사용하지 않아요. 평균 점수와 평균 점수 비율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기도에서는 기준고사 영역 점수와 네 번째 평균 점수 전입생 제외, 이거는 학적 변동자에 따른 점수의 변동이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얘네들을 선택하는 거고요. 경기도에서는 이 두 가지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하나, 둘, 세 개 중에 학교의 실정에 맞게 선택을 하시고요. 그리고 학교 성적관리 기준에 따라서 공결, 경결, 상고, 미인정, 기타 결에 해당하는 점수를 입력하시고 저장을 누르시면 됩니다. 일반 결시인 경우입니다. 자, 모두 결시인 경우 마찬가지로 모두 결시 탭을 클릭한 다음에 여기서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 그러니까 지필고사에 모두 결시를 했다면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를 하시고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를 한다는 거는 예를 들어서 모두 결시를 했으면 수행평가 점수가 있을 거잖아요. 그 학생이 전체 학생의 범위에서, 즉 전체 학생 범위가 0에서 100%가 있을 때 이 학생 수행 점수가 한 요 정도 30% 정도 된다. 그거에 준하는 지필평가에 인정점을 부여해라. 뭐 이런 식으로 이거 권장하고 있긴 한데 그걸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로 수행평가 점수를 기준으로 하는 방법을 해라라고 권장을 합니다. 하지만 학교 자체 인정점 부여이기 때문에 교육청에서는 지침을 주지는 않아요. 학교에서 학교 기준에 따라서 처리해라 이렇게 안내되고 있습니다. 성적 산출 단위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과목별로 성적을 산출하기 위한 성적 산출 그룹을 등록을 합니다. 석차 산출 처리 단위는 과목별로 학년별, 계열별, 학과별, 사용자 정의별 중에서 선택하여 등록을 합니다. 기본적으로는 학과별을 사용을 합니다. 학과별. 그리고 일반계 고등학교는 학과별로 해도 상관없죠. 그리고 무학년제의 경우, 이게 중요한데 무학년제의 경우에는 반드시 사용자 정의별로 등록을 하셔야 됩니다. 사용자 정의별로 등록은 하셔야 돼요. 이게 중요한 거죠. 무학년제는. 동점자 처리 규정 등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동점자 처리 규정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 선행 작업, 성적 산출 단위 관리에서 등록한 석차 산출 처리 단위별로 동일하게 등록을 합니다. 지필평가 배점수를 지정할 경우 결시생의 인적점은 점수만 존재하고 해당 고사의 배점 정보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배점 정보에 의해 해당 고사를 응시한 학생이 우선이 된다. 이 얘기는 뭐냐면 예를 들어서 동점자가 89점이 동점자가 나왔어요. 이게 이제 두 명이 나왔는데 A 학생과 B 학생이 나왔어요. 근데 얘는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고 얘는 결시생 인적점으로 부여를 받은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시험을 안 보고도 89점, 얘는 시험을 봤는데 89점. 누구한테 우선권을 줄 거냐 이거거든요. 그랬을 때 배점순을 지정하면은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해당 항목에 대한 배점이 높잖아요. 얘는 응시한 기록이 없고. 그렇기 때문에 얘한테 우선권을 준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배점수는 클릭하게 되면은 시험에 응시한 학생한테 우선권을 준다 그런 얘기예요. 채용 예술교과분의 일반 선택 과목과 교양교과, 전문교과 2, 전문교과 3, 공동교육과정 과목은 제외합니다. 독점자 처리 규정. 1차 실필평가와 2차 실필평가 자체 성적 산출 시에는 본 과정은 생략합니다. 마찬가지로 이것도 언제? 학기 말에만 사용을 합니다. 학기 말에서만 하고 1차 실필평가와 2차 실필평가 자체적으로 한 학교에서는 독점자 처리 규정 이거는 이때는 하지 않습니다. 조금 더 자세하게 말씀드리기 위해서 아까 지필고사 배점 순으로 여기 보시면 독점자 처리 규정 등록에서 배점순이 있거든요. 이 배점순. 그래서 배점순을 체크해서 순위를 주시게 되면은 동점자가 나왔을 때 시험에 응시한 학생이 우선권을 갖는다라는 것을 여기에서 체크할 수가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적 처리 선행 작업에 동점자 처리 규정 등록에 거기에서 조회를 누르시고 과목별 조회를 누르시고 배점순을 체크하시면 그 해당 시험에 응시한 학생한테 동점자 발생 시 우선순위가 주어진다 그 얘기입니다. 요거는 조금 더 자세하게 보여드린 거고요. 이제 다시 돌아와서 학기말 성적 처리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결시된 인정점 관리해서 결시된 인정점은 결시된 인정점 부여 기준 관리에 설정한 결시생 인정점 부여 기준에 따라 인정점을 산출합니다. 결시생이 없는 과목도 인정점 부여 작업을 수행해야 이후 과목별 성적 산출이 가능합니다. 과목별 성적 산출 보시면 성적 산출 학생 관리에서 등록한 대학생 학생에 대하여 성적 처리 선행 작업, 성적 산출 단위 관리에서 설정한 성적 산출 그룹에 따라 동점자 처리 규정과 성취율 관리에 설정한 내용을 기준으로 성적을 산출합니다. 동점자 처리 규정과 성취율 관리에 과목별 동점자 처리 규정과 성취율이 등록되어 있어야 성적 산출이 가능하고 성적 산출 단위별로 배점 정보, 학기말 반영 비율, 만점, 고사 영역, 동점자 처리 규정, 성취율이 동일하게 설정되어야 성적 산출이 가능합니다.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 고시한 과목의 교육과정 편성과 성적 처리 유형이 원칙을 벗어난 경우 학기말 성적 처리가 제한이 되는데 2015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교육과정 편성 시 성적 처리 유형이 원칙에 벗어나지 않도록 설정을 하는 기능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과목별 성적 산출의 산출 대상자에서 이 숫자의 의미를 궁금해하시는 선생님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시면 지금은 숫자가 작지만 학교에는 몇백 명이 되겠죠. 15분의 15에서 총 15명, 뒤에 오는 총 15명은 학적 상실자를 포함해서 전체 학생 대상자를 말하는 거고요. 앞에 15명은 성적 산출에 포함되는 대상자를 말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예를 들어서 위탁 학생으로 가서 위탁기관의 성적을 받아와서 포함이 안 된다. 성적 산출에 포함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인원이 빠질 것이고 시험 전에 학적을 상실했다. 그렇게 되면 그 인원이 또 빠지겠죠. 그런 의미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과목별 성적 산출의 표는 학기 초부터 제시된 내용이라서 교과별로 성적 처리, 성취도 단계와 성적 처리 유형이 나오거든요. 이거 참고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양교과 이수관리가 있습니다. 교양교과 이수관리는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성적 처리 유형을 이수 또는 미수로 설정한 보통 교과 중 교양 과목을 P로 처리함. 이게 이수했다는 얘기거든요. 근데 경기도 교육과정에서는 저희는 일단 미수 처리가 없더라고요. 미수 처리가 없고 교양교과는 다 이수 처리하는 P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교육과정의 편제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2015 개정교육과정을 적용받는 1에서 3학년의 경우 교양교과를 등록 시 성적 처리 유형이 자동으로 이수, 미수로 설정이 됩니다. 성적 산출 마감 관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목별 성적 산출과 교양교과 이수 처리, 위탁 학생 성적 등록 이후 성적 처리 업무 담당 교사가 일괄로 전체 마감하고 승인 요청으로 업무 승인 과정을 거쳐 결제를 완료합니다. 과목별 성적 산출에서 과목별 마감을 할 수 있으며 성적 산출이 완료된 과목만 마감할 수 있습니다.
학기 말 성적 마감 시 교양교과 이수 처리 여부를 체크하며 이수 처리가 안 된 경우 학기 말 성적을 마감할 수가 없습니다. 학기 말 산출 기준에 대한 전체 마감을 할 경우 교양교과 이수 관리와 위탁 학생 성적 관리를 완료한 후에 전체 마감을 하셔야 합니다. 마감 이후 성적 산출을 다시 해야 되는 경우 성적 산출 마감 관리에서 마감 취소 후 성적 산출을 다시 해야 합니다. 만약에 승인 과정을 거쳐 업무 결제가 다 끝났어요. 그런 경우에는 기결문서 취소로 상신한 걸 취소 먼저 한 다음에 마감 취소가 가능합니다. 결제가 난 상태에서는 마감 취소가 되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기결문서 취소하고 마감을 하셔야 합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기별 또는 학년별로 학생 참여형 수업 및 수업과 연계된 수행평가 등에서 관찰한 내용을 입력합니다. 지필평가와 수행평가 결과를 토대로 과목별 성취 기준에 따른 성취 수준의 특성 및 참여도, 태도 등 특기할 만한 사항을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력합니다.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은 모든 교과군의 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입력을 합니다. 교과 수업에 참여하지 못한 학생의 경우 그 사유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란에 입력을 합니다. 순회교육 대상의 경우 순회교육 특이사항 없음, 장기별 수업 특이사항 없음, 특이사항 없음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하시면 되고요. 위탁교육기관, 병원학교, 원격 수업 기관의 활동 내용이 있는 경우 해당 기관의 자료를 그대로 입력하되 자료 입력 내용은 학교생활기록부 기재요령의 각종 유의사항을 준수하여야 입력합니다. 그리고 연수하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저희가 나이스 활용, 그러니까 학기말 사용자 연수이긴 하지만 생기부나 성적과 관련된 구체적인 지침이나 사항은 교육청의 장학사님을 통해서 정확하게 확인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답변 못 드리거나 저희가 결정할 수 없는 것들도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는 그 교육청 장학사님 통해서 이렇게 하시는 게 좋고요. 그 사례로 하나를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엊그제 이제 지금 연수 듣고 계시긴 한데 엊그제 있었던 내용은 뭐냐면 국가대표로 해외 이제 훈련을 가는 경우 지필평가 기간에 해외 훈련을 가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그러니까 성적을 100% 인정하냐 마냐 이런 얘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지침상에는 국가대표로 해외 훈련을 가는 경우 교육청이나 교육부 이런 데서 이제 공문이 발송되었다면 지필평가 100점을 인정할 수 있지만 그 교육기관이 아닌 데서 이제 뭐 대한체육회 이런 데서 공문이 발송된 경우에는 출결은 인정하되 성적은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거든요. 이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지는 해당 교육청의 장학사님 통해서 문의하시고 처리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학기별로 각각 입력하면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란에 1학기, 2학기와 같이 학기명이 자동으로 입력되며 1학기 또는 2학기 중 하나만 입력하면 학기명 표기 없이 입력이 됩니다. 이 얘기는 1학기와 2학기를 반드시 나눠서 입력해야 된다 이런 지침이 아니고요. 1학기와 2학기를 각각 입력할 수도 있고 1년에 한 번만, 그러니까 1학기나 2학기 중에 한 번만 입력할 수도 있다 그런 뜻입니다. 영재교육 수료 내용, 발명교육 수료 내용을 입력합니다. 구체적인 교환명 미입력하고 계획 시간과 실제 이수 시간만 입력을 합니다. 2022학년도 1, 2학년의 경우 개인별 세부능력 특기사항 또는 과목별 세부능력 특기사항에서 이렇게 식별자를 전과 후로 입력하고 특기사항을 등록한 후 대입 전형 자료를 생성하면 해당 내용이 제외가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예를 들어서 앞뒤로 이런 식별자를 넣게 되면은 대입 전형 자료에는 이게 생성되지 않습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 학교 진학 시 영재교육 및 발명교육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성적 처리, 편입, 복학생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 관리에서 이전 학년도 입력된 능력 단위 세부능력 및 특기사항을 복사하고 과목을 추가할 수 있습니다. 교무학년도 학기 변경 없이 학기를 변경하여 입력할 수 있다. 이게 기능 개선된 내용이거든요. 예를 들어서 지금 현재 2학기인데 1학기 자료를 수정해야 되는 경우에는 예전 같은 경우에는 선생님들한테 전체 메시지를 날려서 1학기로 잠시 변경하겠습니다. 뭐 나이스 작업을 잠시 멈춰주세요. 이런 메시지를 보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학기를 선택할 수 있는 탭이 생겨서
그 나이스를 교막 연도를 변경하지 않고도 1학기 작업을 할 수 있도록 기능 개선이 되었습니다. 되게 좋은 것 같아요. 학기 중 전출교 개설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모두 입력 후 전출 처리. 전입교 개설 과목 외에 존재하지 않는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전출교에서 전학 오기 전 학교에서는 있었던 과목이 우리 학교에서는 없어요. 그런 경우에는 그 해당 과목의 과세특을 삭제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성적 처리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해당 전입생 클릭 후 이전 학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에서 전입교에서 개설되지 않은 과목의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선택 후 삭제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후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반영에서 해당 전입생 선택 후 자료 반영 영역에서 9번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설정 후 개인별 반영하고 학생부 개인별 조회에서 전출교 과세특이 정상적으로 삭제되는지 확인하시면 됩니다. 뒤에 화면에서 보여드릴게요. 이전 학교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에서 삭제 취소로 이전 학교 삭제된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창에서 기존 삭제된 과세특을 선택 후 반영하면 복구하실 수 있습니다. 삭제할 때는 해당 전입생의 교과 담당 교사 선생님 중에서 한 선생님을 내부 결제로 지정하여 삭제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내부 결제 시 전출교 삭제 과목을 기재합니다. 그래서 이 선생님한테 권한을 부여하기 위해서 내부 결제를 받는 거죠. 자, 이 보시는 것처럼 성적, 과목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에서 조회하시고 해당 학생의 이름, 여기 보시면 전학 온 학생이거든요. 해당 학생의 이름을 클릭하시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나왔을 때 그 과목의 과세특을 선택하고 삭제를 누르시면 삭제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삭제하는 걸 활용하시면 됩니다. 볼게요. 자, 개인별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특정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특기사항을 등록을 합니다. 그래서 영재교육, 발명교육 관련 내용을 입력할 때 여기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내용은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과목별 독서활동 부분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교과목별로 해당 교과 관련 독서활동은 이런 형식으로 등록을 하고요. 특정 과목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는 담임교사가 독서활동 상황 기록의 공통 영역에 입력을 합니다. 독서기록장, 독서 포트폴리오, 독서교육 종합지원 시스템의 증빙자를 근거로 입력을 합니다. 전체 학년 1, 2, 3학년 동안 동일한 책을 독서활동 상황란에 중복하여 입력하지 않도록 합니다. 원서와 한국어 번역본을 모두 읽은 경우에는 중복되지 않고 한 번만 입력될 수 있도록 합니다. 과목별 독서활동을 파일로 작성하여 일괄로 등록할 수가 있습니다. ISBN에 등재된 도서에 한해 등록이 가능하고 정기 간행물은 입력이 불가합니다. 정기 간행물에 등록된 도서는 등록할 수가 없습니다. 단순 독후 활동, 감상문 작성 등 이것 외에 교육 활동을 전개하였다면 도서명을 포함하여 그 내용을 다른 영역에 입력할 수 있습니다. 이게 작년부터 달라진 내용인데요. 올해부터죠. 이게 독서 감상문만 작성한 게 아니라 수업 시간에 그 내용에 대해서 교육 활동을 전개, 토론을 한다든지 이런 식으로 교육 활동을 전개했다면 그 내용을 다른 영역에 중복해서 입력할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2024학년도 대입부터 상급 학교 진학 시 독서 활동 상황은 제공하지 않습니다. 자, 학기말 성적 및 과세특 학교생활 기록부 반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학생부의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반영, 여기에서 학교생활기록부 교과학습 발달 상황의 과목별 성적, 자료 반영 영역은 7번, 교과학습 발달 상황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 자료 반영 영역 9번을 반영을 합니다. 학기 단위로 과목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반영을 합니다. 교육과정, 현재 및 시간 배당 관리에서 과목 변제를 수정한 경우 학생부, 학교생활기록부 자료 반영에서 7, 교과학습 발달 상황, 과목 성적과 9번 세부 능력 및 특기사항을 설정하여 각각 반영하시면 됩니다. 나이스 입력에서 입력과 동시 학교생활기록부에 반영되지 않은 영역은 전공, 과정, 학년 자료 중 출결 상황,
교과 학습 발달 상황에 과목 성적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 국가 직무 능력 표준 상황, 이수 상황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